11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네, 퇴근길 라방 시작했습니다. 다들 퇴근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 엄청 날이 풀렸던데. 맞아요. 네, 저는 오늘 이 상태로 출근을 했습니다. 드디어 패딩도 없이 반팔티 한 장에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다니. 내가 너무 추위를 안 타나?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아무튼 반갑습니다. 헬로우. 네. 하이. 지금 인스타그램에서도 해외 분들이 좀 들어오시고 오늘 반갑습니다. 재근님 안녕하세요. 라온님도 스하. 네. 스하가 스탠딩 에그 하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됐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우리 애니랑 저녁에 뭘 먹을까를 놓고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우리 애니가 이제 그 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새해 다짐이 지금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 그지? 네. 재봉틀 제가 시작했어? 어제 다녀왔습니다. 재봉틀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나디님께서 목소리가 작다고. 지금도 작으신 거 혹시 그 핸드폰에 음량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그 우리 이니가 이제 재봉틀도 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오전 10시에 일어나기 계속. 네, 지난주도 잘 성공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어제부터는 제가 이제 좀 컨디션 이슈로 조금씩 늦잠 자고 있습니다. 조금씩 얼만큼이야? 한 1시간? 한 11시에 일어난다던가 이 정도. 그 이제 뭐 재봉틀 하고 제가 이제 운동을 못 가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부터 잠깐 며칠 그냥 그런 이슈만 있고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재봉틀 다녔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그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의외네. 재봉틀을 계속 안 가야 이제 내가 좀 혼도 내고 할 텐데 또 재밌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재밌어야 될 텐데.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오늘 아까 이제 저녁 메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 예니는 이제 운동을 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너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다. 네. 아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또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막 폭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저 솔직히 좀 폭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뭐 먹었는데? 저희 닭갈비요. 그게 뭐가 폭식이야? 아니 그냥 약간 너무 잘 먹으니까 다 숟가락 내려놓고 계셨는데 제가 계속 먹었거든요. 서영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이거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왜냐면 5명이서 그 중에 또 우리 땀 흘리는 직원 K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의 2인분 정도를 소화하는 친구잖아. 지금 건장한 남성 4명과 예니가 가서 닭갈비 4인분이었나? 닭갈비 4인분에 우동사리 그리고 볶음밥 2개. 이게 폭식인가? 여러분 폭식입니까? 다들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Your voice too low. 자, 케바케. 이게 케바케라고 할 만한 일이야? 5명이서 닭갈비 4인분에 볶음밥 2개는 폭식이 될 수는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주문한 양은 이제 저희가 4명이서 먹을 만큼의 양을 딱 알맞게 잘 시켰지만 이제 저는 제가 혼자서 먹은 양을 생각했을 때 평소보다 좀 너무 열심히 너무 맛있게 많이 먹었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린 거랍니다. 그렇지. 근데 아무튼 그건 평범한 식사량이다. 아무튼. 네. 진짜 그렇게 말하네. 네. 재근님 여자 5인이 아니고 건장한 남자 4인에 여성 1명이고요. 그리고 이 건장한 남성 4인 중에 1명이 진짜 건장해.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좀 적당한 양이죠. 네, 양이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먹는 거는 괜찮다. 그 정도 먹고 운동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저도 예전에 이제 제 아내와 연애하던 시절에 둘이서 삼겹살 2인분
그리고 공깃밥을 시켰더니 공깃밥을 왜 시키냐고 이제 아내가 혼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밥을 먹어야 되지 않아 했더니 고기를 2인분 시켰잖아. 그래서 내가 사람이 2명이잖아. 그러니까 1인분씩 고기를 먹었으면 됐는데 밥을 왜 시켰냐는 거지. 그래서 보통 2인이서 나는 삼겹살을 3인분 정도 시켰던 것 같거든. 네, 아닙니다. 아내분이 냉면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 말은 냉면을 먹을 거면 고기를 안 시켜야 된다는 거야. 냉면만 해도 1인분인데 고기도 1인분이면 각자 이건 한 사람당 2인분이 된다는 이제 논리인 거지. 그래서 소식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아내는 지금 반찬도 있고 막 하는 거지. 좀 김치도 나와 있고 막 이것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아내는 집안 자체가 모두가 소식을 하는 집안이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였다는 그 예수님. 야, 웃지 마. 이거 지금 이거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 웃으면 안 되지. 이게 종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제가 처갓집에 이제 좀 있으면 또 나도 설이면 또 가니까 처갓집에 가면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소식을 하냐면 이제 장인어른께서 여보 콜라 좀 갖다 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콜라를 따라오는데 보통 컵에다 콜라를 따라오면은 가득 달면 조금 이제 약간 흘릴까 봐 매너가 없고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한 잔이라고 따라오는 경우가 있지. 3분의 1을 이제 따라서 아버님을 갖다 드리더라고. 여보 콜라 한 잔 갖다 줘. 그러면 3분의 1을 갖고 오는데 아버님이 드시다가 중간에 저희 그 처갓집은 딸 셋의 아들 하나입니다. 식구가 되게 대가족이에요. 아버님이 드시다가 중간에 콜라 먹고 싶은 사람 없니? 그래서 각자 먹었어. 맨 마지막에 막내가 먹은 다음에 더 드실 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걸로 그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거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식사량이고 실제로 제가 그 집에 장가를 갔잖아요. 그럼 이제 아버님, 어머님, 딸 셋, 아들 하나, 나 7명이서 이제 어머님이 복날이라고 이제 이 삼계탕을 하셨는데 닭이 한 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닭 한 마리를 7명이서 먹는 거였어. 정말 소식하는 집안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가 둘째 딸이고 셋째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둘째 사위가 들어온 거지. 그 친구가 좀 덩치가 있고 잘 먹지. 근데 닭 2마리가 됐어. 그러니까 그 친구 혼자 한 마리를 먹고 나머지 7명이 여전히 한 마리를 먹고 국물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 생각에는 안에 막 밥도 조금 들어있고 막 국물도 있고 한데 그 고기를 어떻게 그 닭을 어떻게 그걸 많이 먹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네 태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소식자들은 이렇게 먹는데 근데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또 다이어트 얘기도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가 이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이거야. 그냥 먹고 싶을 때 좀 먹고 그게 좋아. 그걸 억지로 안 먹으면 분명히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제 러닝을 하니까 러닝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공복 유산소가 좋냐, 밥 먹고 뛰는 게 좋냐를 놓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 공복 유산소가 좋다고 하잖아요. 살이 빠진다고 하잖아. 근데 살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은 이제 단기적으로 빠지지만 그만큼 몸과 이게 이제 이 신진대사에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영향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복에 유산소를 하고 잠깐 한 숟갈 먹으면 바로 이제
당 스파이크를 친다든지. 아. 오히려 밥을 먹고 그럼 밥을 뭔가 먹으면 이제 당이 들어왔으니까 당이 스파이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먹고 나가서 천천히 뛰는 게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 살은 안 빠지겠지만. 근데 이게 건강에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뭐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적당히 먹고 맞아요, 재근님. 살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 얘네도 우리한테 복수를 안 하는 거야. 살 입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시 얘네가 복수를 한다고. 네, 맞아요. 네. 라나돌스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광님도 반갑고 오늘 지금 혜윤 무드님께서 에그님 서점이 있다고 해서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생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점이 망했는데 그 꿈을 지금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 저도 내 꿈이었고 내 꿈을 이뤘고 그리고 나서 그 꿈을 이제 부서졌고 네 그런 산산이 부서졌고 뭐 이제 그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네, 삶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다가가고 꿈을 이루고 나면 또 그 꿈이 어느 순간 또 이제 꿈이 아니게 되고 아니 아프지 않습니다. 굉장히 즐거웠고 많이 배웠고 네. 꼭 콘서트에 가는 꿈은 잊지 않겠습니다. 네. 네, 공연장에 오시는 꿈은 아마 그 꿈은 이루시고 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점은 해보니까 저는 굉장히 즐거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서점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그 손님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날 책이 팔려요. 근데 제가 공연을 가기도 하고 뭐 이제 다른 일들이 있어 책을 이제 서점에 없고 다른 직원분이 서점을 보시면 정말 책이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왜냐면 그 직원분은 그 책을 모르니까 어떻게 소개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네, 라방에 들어오신 또 이분 성함이 뭐더라? 너무 오랜만이라서 성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름에는 아무튼 준이 들어갔나? 너무 오랜만이라서 아이디는 기억이 나는데 또 캐나다에서 10년째 팬이분도 오늘 또 들어오셨고 네 지금 뭐 약간 댓글 읽어드리고 있어요. 베아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철용님도 네 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 해윤 무드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전해드리면 동생이 문어발식으로 SNS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SNS는 본인 자유예요. 문어발식 SNS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인스타도 했다가 뭐 페이스북도 했다가 여러 뭐 가지. 스레드도 하고 X도 하고 근데 뭐 그거는 본인 자유입니다. 근데 이제 맞아 성자 들어갔잖아 지금 맞아 성자 들어갔어. 잘 계시죠? 네 성자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았지. 아무튼 그 문어발식으로 SNS를 하는 거에는 장단점이 있죠. 근데 이제 SNS를 왜 하냐 난 사실 이게 되게 궁금해. 저는 뭐 뮤지션이니까 내 음악도 알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SNS를 합니다. 근데 나 솔직히 어느 날인가 만약에 내가 가수를 그만두잖아? 바로 계정 싹 다 없앨 거야. 나 진짜 하고 싶지가 않아 SNS를. 여러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면서 막 이 친구 뭐 재밌게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저도 물론 하는 게 막 고통스럽거나 그건 아닌데 내가 올리고 싶은 가 있어서 올리고 그건 좋죠. 그런데 뭐 어떤 날은 이거 뭐 올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되는 날도 있고 그럼 사실 오래된 팬분들은 아마 알 거야. 이 친구는 오래 억지로 올렸구나. 그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걸 하느라 오늘은 뭐 올려야 되지 이거를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지. 어떤 날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하는 거고. 근데 이제 팬분들과의 뭐 연결이 돼 있고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제가 이걸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한테는 뭐 루틴이 돼서 이제는 십몇 년째 하니까 막 엄청 고통스러운 건 아닌데 놀이보다는 저는 이제 일에 가깝죠. 일에 가깝고 그래서 저는 일반인 분들은 이 힘든 걸 왜 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 거지. 왜냐? 요즘 MZ분들 인스타 보잖아? 게시물 0. 안 해. 그냥 보기만 해.
그게 맞지.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냥 누구 거 내가 보고 싶은 사람 거 보고 하면 되는데 막 SNS에 글 쓰고 막 이게 그건 정말 숙제 같은 거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반 분들은 이걸 할 이유가 사실 없어. 옛날 같아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잖아요. SNS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기서 만나서 그냥 뭐 친구 만나고 옛날에 이거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야. 여기서 만난다고 친구가 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일반 분들은 특히나 친구가 될 수 없지.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 할 뿐이지. 막팔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굴 줄 알고. 내가 되게 좋아할 만한 어떤 팔로워가 많고 이런 인플루언서, 내가 좋아하는 류의 사람은 나랑 막팔도 잘 안 해줘. 근데 꼭 뭐 나랑 비슷하고 그냥 딱히 그 사람 일상이 궁금하지도 않을 때 서로 막팔하자고 해. 그럼 또 막팔을 해. 그럼 서로 또 억지로 막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 이게 막 이 악순환이라고. 저도 그래서 오늘 제가 팔로우하고 있던 그런 뭔가 커머셜한 계정들 싹 정리했어요. 다 그냥 팔로우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옷 브랜드 왜 보고 있는 거야? 걔는 내 거 보지도 않는데. 갑자기 열받더라고. 나는 걔거 내가 들어가서 내가 뉴발란스 좋아요를 왜 눌러주고 있는 거야? 걔는 내가 좋아요를 누르는지도 모르는데. 순간에 연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소식을 받아보고 싶은 브랜드는 뭐 남겨뒀지만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해외의 어떤 뭐 그런 거 다 끊었어. 굳이 내가 안 봐도 뭐 하이피스트나 뭐 디에디트나 뭐 이런 데서 소식 다 올려줘. 그런 브랜드들 뭐 신제품 나오면 맞아. 아니 억지로 그 성우님 억지로 누르는 건 아니고 습관적으로 눌렀어. 몰라. 띵띵 넘기고 띵띵 이렇게 누르긴 했지. 억지는 아니고 막 내가 막 내켜서 누른 건 아니었지. 근데 그래도 그 브랜드들 거 보면서 내가 또 그것도 있지. 이제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요를 눌러줘야 또 걔 걸 나한테 보여주니까 약간 그런 의무감이 있긴 했죠. 아무튼 오늘 딱 정리를 했고 약간 의무적이기도 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솔직히 의무적일 수도 있지. 뭐 내가 뭐 일인데 뭐 했어요. 근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제 팬분들은 의무적으로 누른 건 아니고 팬분들의 사진을 보다가 아 이분들이 뭐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제가 봤다는 의미로 좋아요를 누르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좀 오늘 저도 정리를 했어요. 철영님 그냥 싸이월드 하고 싶어요. 하지만 싸이월드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 거. 버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반 분들은 SNS를 그냥 내가 좋아하는 뭐 뮤지션, 좋아하는 뭐 배우, 좋아하는 뭐 어떤 소식 전해주는 건 몇 군데를 보면서 그냥 옛날에 우리가 네이버 뉴스 보듯이 그냥 이런 걸로 보는 건 좋지만 막 굳이 막 내 거를 어떤 거 오늘 올리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 이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연예인이나 이런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지. 내 소식을 알려야 되고 팬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무튼 SNS라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네. 성우님 제가 언팔을 안 했어요. 저는 팬분들은 웬만하면 언팔을 안 합니다. 팬분들은 왜냐면 정말 고맙기 때문에 가끔 정리를 하는 경우는 있어. 이 정리가 되게 힘들어. 뭐냐면 내가 일일이 요즘은 이제 또 인스타그램에서 나랑 교류하는 사람 뭐 이걸 보여준다고. 교류가 거의 없는 사람을 일단 가끔 눌러. 그분들 계정을 일일이 들어가. 그분이 나를 언팔했는지를 확인해서 팬이 먼저 나를 언팔했을 때 나도 언팔을 하지. 그 다음에 2022년 이후로 게시물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도 언팔합니다. 왜냐면 뭐 아무 소식을 안 올리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언팔하고 그런 경우 아니면 저는 언팔을 안 합니다. 네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잠깐의 신청곡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뭐 듣고 싶은 노래 있나요? 벌써 어느덧 49분. 자 사랑에 아파본 적 있나요? 코드 아니? 난 가사를 몰라. 근데? 이게 이건가?
하면 기억이 안 나. 오랜만이야. 그건 뭐냐 가사가. 만야 하나 짧은 인사에 자꾸 나의 가슴이 내려앉아 혹시라도 눈치 그막 야 코드나 잘 쳐. 네가 너나 잘해. 야, 후렴으로 가자. 너처럼 난 다 잊지 못했어. 아직 너한테 뭐라고 할 그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민망하니까 너무 가사가 생각이 안 나.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서 오늘 여러분 제가 야 이게 또 요즘 가끔 제가 이제 제 그 유튜브 들어가면은 보컬 레슨 다시 안 해주시나요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오늘 잠깐 부르다 보니까 이 파트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꿀팁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 노래에서요? 이 노래에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게 있다 이거지. 자 후렴구 아까 뭐였지? 너처럼 난 다 잊지 못했어. 이게 보통 이렇게 부르지. 여러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아니 보통 이렇게 안 하지. 일반 이거지. 너처럼 난 다 잊지 못했어. 뭐 이런 식이지. 아니면 이것도 바이브레이션 한다는 분들 이거고. 아니면 보통은 또 이거야. 너처럼 난 다 잊지 못했어. 뭐 이런 식이야. 이게 최악의 경우가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다 이거야. 일단 너처럼 나 턱을 들거나 이런 느낌이 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봐. 5분 만에 잡아줄 테니까. 너처럼 나도 아니야. 이러면 이미 목이 부담스러워. 나가 아니라 일단 연습하는 방법. 너처럼 하가 돼야 됩니다. 근데 너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허 이게 아니라 하가 돼야 돼요. 하 너처럼 자 해봐. 너처럼 그렇지. 자 근데 하가 어렵다 하는 분들은 하이를 해보세요. 영어로 하이 인사할 때처럼 너처럼 하이 자 하이 너처럼 하이가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코를 막아. 하이가 돼야 돼. 하이가 되면 하이가 됐다는 뜻이야. 그게 아니라 하이 같아야 돼. 하이 이면 안 돼. 하이 요게 제대로 된 거야. 그러면 너처럼 하를 나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처럼 나 다 잊지 못했어 가 된다. 오케이? 여기가 어렵지. 너처럼 그러니까 너처럼 나 다 잊지 못했어. 요게 린이라는 가수가 우리나라의 하이 클래스에 있는 이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나얼 같으면 이제 너처럼 나 다 이렇게 가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약간 야매 같은 느낌이야. 일반적으로 전 그래서 나얼 스타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나 잊지 못했어. 잘한다. 아직 너 그리고 하다가 너의 꿈이 뭐 이런 걸로 그냥 살짝 떼우는데 뭐 이거는 사실 약간 뭐 이건 하지 마세요. 네, 이거 하지 말고. 리는 정말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노래를 잘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사랑이 아파 본 적 있나요를 부를 때 거의
린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가수분들 중에 노래를 제일 잘하는 가수가 어떻게 부르는지를 그냥 많이 듣고 그 느낌을 남자로서 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저는 했던 거고. 아, 맞아요. 이젠 내 맘 어디에, 너희들 똑같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거야. 말로는 아주 잘하시는 곽종수님께서 지금 제가 안 보고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좀 잘 따라오고 있어요.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캐나다에서 공연할 생각 없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왜 없겠어요? 막 상상 속에서는 달에서도 하고 싶고 막 목성에서도 하고 싶고 막 여기저기서 다 공연을 하고 싶지. 우리를 안 불러줘서 그렇지. 불러만 주면 저 캐나다는 비행기 값이랑 호텔만 끊어주면 제가 가서 예. 지금 캐나다에 그 브랜드 뭐지? 요즘 러닝 브랜드 중에 되게 핫한 브랜드 소어러닝이었나? 아무튼 캐나다가 또 이런 아웃도어나 이런 쪽으로 유명한 브랜드 많잖아요. 그래서 좀 쇼핑도 할 겸 제가 트레일 러닝 같은 것도 하고 제가 캐나다 제 사심 채우기 겸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방 콘서트 좀 해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불러주시면 갑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 근데 조금 페이를 받아야지. 캐나다는 제가 그냥 갈 텐데 지방은 그래도 제가 가면은 그래도 뭔가 제가 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밴쿠버 넘버원 팬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밴쿠버 정말 좋아합니다. 밴쿠버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카페도 있고 막 식당들도 있고 너무 가고 싶습니다만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이렇게 또 레슨 해드렸으니까 또 각자 식사하시고 당 스파이크 뜨기 전에 또 코너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열창하시면서 열량도 좀 소비하시고 열량 소비하기에 또 스탠딩 에그에 오래된 노래만한 곡이 없지. 저음부터 고음까지 굉장히 좀 다채로운 버라이어티한 구간을 또 소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열량을 태우실 수가 있으니까 또 오늘 노래 한 번씩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사실 넌 이별 나라지기요. 자, 3분 남았으니까 네,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좀 틀리지 마, 얘냐. 그 느낌이 안 잡히잖아. 진짜 죄송합니다. 거짓말이길 내 귀를 믿지 못해. 지금 난 이 길 혼자서 걷지 못해. 너의 말보다 두 눈이 더 차가워. 아프지 않은 순간이 오긴 할까. 나쁘지 않은 추억은 졌던 걸까. 느낌보다 참기 힘든 그 침묵. 어떤 말을 해도 넌 이별. 모든 걸 다 줘도 넌 이별. 눈물로 애원을 해도 넌 이별. 어떤 말을 해도 난 아직 모든 걸 다 줘도 난 아직 남은 슬픔마저 베이고도 난 아직. 자, 음반보다 더 좋아요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뭐 음반은 제가 부르진 않았지만 또 뭐 유튜브로 예전에 노래 듣는데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빛이 속삭여. 이 노래를 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들려드릴 수가 있을까? 노래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노래가 한 200곡 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또 우리 성우님은 줄리엣 신청하셨는데 이분이 사랑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우님이 그 줄리엣을 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성우님의 이 아내분이 줄리엣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줄리엣을 공연장에 잘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공연장을 잘 안 오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연장에 오시면 제가 꼭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미스유. 지금 제가 공복이어가지고 이 노래를 공복에 열창하기에는 조금 어지러울 것 같아가지고 좀 오늘 힘들 것 같고요. 오랜만에 MC몽의 인디언 보이 듣고 싶다고 하시는 우리 양진영님. 뭐 어떤 노래지 인디언 보이가? 되게 그 당시에 후킹했던 느낌은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올해 노래 요걸로 듣고 싶다고. 올해 노래는 이것도 지금 열창하기에는 제가 지금 약간 당이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좀 힘드네요. 자, 어느새 7시 1분. 자, 여러분과 인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보이스. 여러분, 너무 이 열창이 필요한 노래들을 그렇죠? 열창이 필요한 노래들을 이렇게 이제 공복에 신청을 하시면은 참 제가 이제 힘듭니다. 샤인드롭을 마스터해야 되는데 연습해야겠습니다 하셨는데 샤인드롭은 사실 마스터하기가 굉장히 힘든 곡이죠. 네. 이 곡은 그루비한 어떤 그 리듬감 플러스 어떤 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 섬세함 그리고 이제 꺾기 테크닉 여러 가지로 다 이제 마스터하기가 굉장히 힘든 곡인데 혜은 무드님께서 만약에 이걸 마스터하시게 되면은 한번 이렇게 릴스나 이런 거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아주 가감없이 날카롭게 제가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팬이라고 해가지고 온정주의로 막 이렇게 따스하게 막 감싸주고 뭐 너무 좋아요 뭐 톤이 좋으세요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실제 그 평가 그대로 무지개 좀 요 노래는 힘든 건 아닌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과 인사할 시간이 돼가지고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는 저희가 결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푹 쉬시고 연휴 동안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댓글에 사연이랑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도 거기에 있는 그 신청곡들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실 또 우리 K 컬처에서는 우리 코리안들은 또 이제부터가 새해죠. 이 설을 지내야 우리가 정말 새해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획이 좀 틀어졌거나 새해 마음먹기 잘 안 되신 분들 우리 예니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뭐 워밍업이라고 시작하시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이루신 바 다 이루고 싶으신 거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복 많이 받고 새해에도 좋은 곡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한 지도 꽤 사실 오래됐는데 하면서 제가 혹시나 말실수는 하지 않을까 어떤 여러분들에게 저도 모르게 상처를 드리는 말을 하지는 않을까 또 고민을 하면서 또 이렇게 2024년을 또 지내고 어느덧 2025년 이제 저도 새해를 맞고 있는데 새해에는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또 웃음, 위로 다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예니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라방 많이 들어와 주시고 새해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다들 이거 정말 팬이라고 지금 몇 번 말씀하시는데 피아노 치시는 언니 너무 예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얘기하는데 얼평은 우리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 팬들 왜요? 칭찬인데 칭찬하는데 왜 좋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칭찬은 이게 사람을 스포일을 하는 거야. 또 자기가 예쁜 줄 알면은 인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너무해.
뭐가 너무해? 아니 나는 그냥 아, 이 말이 너무해. 피아노 치시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 정도는 아니지. 그게 너무한 거지. 너무 예쁜 정도는 아니야. 그냥 나도 예니를 보면서 우리 예니가 인상도 좋고 어디 가서 사람들이 막 보기 싫어 막 끔찍해 막 이 정도는 아니지. 막 피하고 싶고 막 그리고 사람 외모를 보고 피해도 안 되고 그건 사실 매너 없는 거니까 그냥 뭐 스쳐 지나가면서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정도의 외모죠. 이게 막 너무 예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은 또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니가 또 그러면 또 이거 봐 오늘 거의 사실 또 애니가 이제 쌤얼로 왔는데 이런 말 듣고 내일 갑자기 다다음 주에 막 메이크업 하고 내가 소름 끼쳐서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디냐고. 또 네 외모를 계속 막 관리하지 말아라. 겸손해지겠습니다. 겸손하고 그냥 선크림만 발라. 겸손해지지 않겠습니다. 선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는 정도만 해.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수 있게. 여러분 예쁘단 말 하지 말아주세요.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하지 맙시다. 네. 아름답습니다. 일반인들 팬분들이 더 그러시는 것 너무 몰라시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뭐 왜냐면 이제 제가 말하는 게 계속해서 사람이 외모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들까봐 제가 미리 우리 예니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예니를 벌써 우리 십몇 년을 보면서 난 우리 막내 동생 같고 내가 보기 이쁘지. 하지만 그 우리 예니가 비뚤어질까봐 난 너무 걱정이 돼. 너무 걱정이 된다고 이런 갑자기 막 연예인병에 걸린다거나 나도 뭐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라방 보면서 나한테 사람들이 뭐 좀 이런저런 뭐 좀 칭찬하는데 좀 괜찮나 이러면서 어느 날 뭐 이제 옷을 조금 차려입고 온다든지 사실 그 전에 또 제가 어느 날인가 이 친구가 연애를 하더니 치마를 입고 온 거야. 나 진짜 소름 끼쳐가지고 얘가 제정신인가 갑자기 왜 이거 뭐지? 왜 갑자기 사람이 왜 변하지? 아니 치마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치마를 입는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맞아 우리 애니는 착하다 뭐 이런 얘기 좋지. 그거 안 예쁜 애들한테 착하다 그러는데 문제 아시죠? 그것도 잘못됐지. 안 예쁜 사람한테는 그냥 안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착하다는 말로 돌려서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 착한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아니 그런 말 왜 하는 거야? 근데 뭐야? 나는 내가 착해서 나 사실 착하잖아. 저는 되게 그 인성이 바르기로 되게 그 소문난 사람입니다. 주변에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공부도 실제로 잘했고. 맞아. 나는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지. 인성적 그런 말 많이 들었어. 그랬는데 그런 뜻이었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어지러워 이제 너무 흥분했어 마지막에. 자 우리 여러분 우리 라방에서만이라도 우리가 교양 있게 우리 이제 세계 10위권에 있는 선진국에 들어선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우리 이제 뭐 외모를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보다도 그죠? 서로가 그냥 이제 다른 걸 칭찬하면 좋죠.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영국 사람들끼리 너 친구끼리 만났는데 같은 여자끼리여도 너 왜 이렇게 살쪘냐? 이 말은 절교래. 그 말을 하는 순간 손절의 의미를. 한국 친구들끼리 너무 그런 말 아무렇지 않게 하잖아. 똑같이 너 왜 이렇게 살 빠졌어? 이거 똑같이. 왜 그런 걸 얘기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이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니까 물론 그들도 눈으로 보고 저 사람 더 뭐 예뻐졌네 뭐 생각하겠죠. 그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생각을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예니한테 딱 얘기하는 순간 예니가 그걸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지. 이렇게 막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우리 마음을 흔들지 말자 이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벌써 7시 10분이야.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2025년 음력 2025년은 우리 모두 마음을 서로 주고받고 이 내면을 알아봐주고 이런 우리 에그팬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많이 받으세요.